단기 4294년 5월 16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질적으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이며 혁명과업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8년 집권의 박정희 시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한 시대 인간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어떤 이는 이 박정희 집권 18년을 두고 민주주의가 짓밟힌 암흑의 독재 시대였다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5000년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진력한 희망의 산업화 시대였다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박정희 주도의 5.16 혁명이 일어나던 그해 1961년에 대한민국 국민의 1인당 GNP는 1000불 미만이었습니다. 가난했죠. 그냥 가난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빈국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난 후에 들어선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은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출범했지만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당시의 발포 책임자 규명, 6.25 전쟁 당시의 양민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논란, 반공법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극심하여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혁명의 빌미가 되었던 거죠. 여기에서 5.16 군사혁명의 당위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당시의 사회의 혼란의 정도일 겁니다. 혼란의 정도가 너무 극심해서 기성 정치권이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없을 정도였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군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냐는 겁니다. 군사혁명이 민주적인 방법의 정권 창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나마 양해할 수 있다면 군부 외에 사회를 안정시킬 수단이나 세력이 없을 때일 겁니다. 과연 제2공화국의 상황이 그랬을까요? 이 점에 있어서 당시 시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좀 더 깊은 연구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5.16 군사혁명의 정당성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박정희를 중심으로 648기 출신의 젊은 청년 장교들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개시해서 성공합니다. 그 과정을 자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줄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폐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아 손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애국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본 군사혁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동요 없이 각인의 직장과 생업을 평상과 다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희망에 의한 새롭고 힘찬 역사가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골기군 만세. 다음에 한 구절을 남기고 전역의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이어서 박정희 의장의 전역 식전을 장식하는 우리 야전 지금까지 살펴본 영상 자료들은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나던 그날부터 1963년 8월 30일 박정희 장군이 군복을 벗고 전역하기까지의 모습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던 그때 박정희의 나이는 약 43세였습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장도영을 전면에 내세워서 혁명을 성공시킨 박정희는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직을 장도영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장도영이 자기 세력화를 꾀한다는 것을 파악한 국가 재건 최고회의 산하 정보부의 수장이던 김종필에 의해서 7월 2일 곧바로 체포되고 제거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스스로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장도영은 여러 가지 점에서 군사혁명을 주도한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국방장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등 주요 요직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자기 세력을 키우는 무모한 일을 계속하다가 결국 혁명 주체 세력인 김종필의 눈밖에 나서 결국 제거되고 마는 것이죠. 이때 장도영이 어떤 일을 했는지, 왜 혁명 주도 세력의 눈밖에 나게 되었는지 그것은 김종필의 회고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편에서는 군사혁명 이후 2년여간 실시된 군정의 실태와 박정희 의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는 그때까지의 모습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얘기는 다음 편으로. 5월 20일 전 국민이 대망하는 가운데 드디어 혁명내각이 구성되고 다음날 국가재건 최고회의 청사에서 전 강요들의 취임 선서식이 거행됐습니다. 내각 수반 장도영 중장을 비롯해서 외무부 장관의 김홍일 장군, 내무부 장관의 한신 소장, 재무부 장관의 백선진 소장, 법무부 장관의 고원정 주원장, 국방부 장관의 장도영. 지난 5월 24일 혁명정부에서는 각 도지사와 시장을 임명 발령했는데 경기도지사의 박창원 주원장, 강원도지사의 이규삼 주원장, 충북도지사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2월 6일 오후 1시에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공포했는데 최고위원 전원과 전 강요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석재 법무분과위원이 이를 낭독했습니다. 전문 4장 24조 부축으로 된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동안에 최고 통치기관으로서 헌법상의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거적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가운데 2월 12일 서울운동장에서 국가재건 보험국민운동 촉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과 국가재건 최고회의장 장도영 중장, 혁명정부 요인 주한 외교사절, 그 밖에 10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재건 국민운동본부장 유진호 박사는 국민 각자가 정신혁명을 해서 조국 재건에 매진하자는 요지의 취지서를 통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마을에서
이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결의가 이 기운을 자발적으로 진작 보급 실천함으로써 최단 시일 내 소기의 성과를 3일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장도영 전 의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부의장이 된 박정희 소장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경상북도 선산 출신으로 당년 44세의 박정희 의장은 5.16 군사혁명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그동안 혁명과업의 초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부의장 겸 상임위원장으로서 가장 힘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내각 수반의 송여찬 당군을 임명하고 다음날 최고회의 의사당에서 그 임명식을 거행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송 내각 수반은 그 선서 속에서 반공세세를 강화하고 부각과 부패를 이어서 박 의장은 장항제련소를 시찰했습니다. 장항제련소에서는 금, 은, 전기동을 제련하고 있는데 박 의장은 뜨거운 영광로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열중하는 종업원들을 경탄에는 풍년이 깃들고 있는데 수확의 기쁨을 앞두고 농촌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에 벅차고 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모범불락의 이모저모를 돌아보고 더욱 농업정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착한 박 의장은 19발의 예포가 울리는 가운데 우리 국군 의장대를 서열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앞서 박 의장은 성명을 통해서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만남에 있어서 본인은 국민 여러분의 절실한 염원이 무엇이며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토의할 작정입니다. 전 국민은 국가재건의 1시간에 우리 KNA 특별 항공기로 이날 오후 3시 55분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안착했습니다. 의장과 이케다 수상의 공식적인 회담이 이케다 수상 관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먼저 제6차 한일회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은 다음 박 의장과 이케다 수상의 단독 회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큰 성과가 있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케다 수상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박정희 의장은 숙소인 영빈관에서 약 100명을 기다리는 내외 기자들과 회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청구권 문제는 구체적인 토의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한일 회담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 측의 성의가 한일 관계를 하루속히 해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12일 밤 10시 일본을 떠난 박정희 의장은 시애틀, 시카고를 거쳐 14일 아침 6시 미 공군 특별기편으로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는 손에 태극기를 든 교포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환영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박정희 의장은 환영 나온 존슨 미국 부통령과 러스크 국무장관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과 악수를 교환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정희 의장은 수행원 일동을 대동하고 지난 15일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서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현관에 마중 나온 케네디 대통령의 우의에 찬 영접을 받았습니다. 반공의 굳은 유대로 맺어진 한미 두 나라. 박 의장과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굳은 악수를 교환한 다음 혼이어 사무실로 들어가 마치 예친구라도 만난 듯이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적인 한미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박 의장을 친히 만나봄으로써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자주경제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혁명정부에 대한 신임을 더욱 두텁게 한 케네디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한국의 5개년 경제 계획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며 회담이 끝나자 한미 양거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두 나라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양국 간에 존재하는 굳은 우위와 참다운 세계 평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